한때 인도차이나 반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얀마가 현재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군부 쿠데타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황금과 은둔의 나라 미얀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 옛날 히말라야에서 기원한 이라와디 강이 흐르는 거대한 미얀마 땅에 여러 민족이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티베트에서 넘어온 퓨족은 중북부에 자리를 잡고 태국에서 넘어온 몬족은 남부에 터를 잡았는데요. 퓨족과 몬족은 미얀마 중앙을 흐르는 이라와디강 주변에 몇몇 도시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몬족은 기원전 200년경에 인도 아소카 왕과 교류한 이후 찬란한 불교 문화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퓨족 역시 불교를 받아들여 성품이 온화했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39년 남조국이 침입한 이후 퓨족과 몬족의 소국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9세기 한때 최전성기를 맞았던 남조가 철수한 자리에 현재 미얀마 다수민족인 버마족이 등장하는데요. 티베트 고원에 살던 버마족이 미얀마 중부를 점령하면서 최초의 통일왕조인 버간 왕조를 창건합니다. 이것은 미얀마 3대 통일왕조 중 첫 번째 왕조였습니다. 버간 왕조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도시 전체에 수많은 불교 사원을 세우며 황금기를 누리는데요. 1287년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버마족이 멸망하자 나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16세기 버마족이 다시 주도권을 쥐면서 2차 통일왕조인 따웅우 왕조를 세우는데요. 따웅우 왕조는 한때 인도와 중국, 태국 등지까지 정복하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태국의 침입과 서구 세력의 압박으로 쇠락하고 1752년에는 몬족이 영역을 침범하면서 결국 200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버마족은 다시 똘똘 뭉쳐서 몬족을 몰아냈고 1753년 세 번째 통일왕조인 꼼바웅 왕조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미얀마는 꼼바웅 왕조를 끝으로 식민 통치의 안개 속으로 빠지는데요. 꼼바웅 왕조 시기는 청나라의 원정군을 격퇴할 정도로 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잘 나가던 꼼바웅 왕조에도 서구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포르투갈이 미얀마의 일부 영토를 약탈하기도 하지만 미얀마인들의 반격으로 곧 쫓겨납니다. 미얀마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운 불교 사상과 막강한 군대를 최고라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19세기 초 인도의 여러 세력을 제압한 영국은 풍족한 지하자원을 가진 미얀마를 보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때 미얀마는 영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위세를 떨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오히려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인도로 진격해서 영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황당해진 영국은 미얀마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렇게 1824년 1차 영국 미얀마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얀마 군대는 고대부터 이어진 동남아 전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구식 머스킷 소총과 대포, 코끼리 부대와 기마병 등으로도 영국군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엔 실제로 영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기가 찾아온 겁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 정글은 우거지고 늪은 깊어졌으며 습기 속에서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영국군이 죽게 됩니다. 반면 우기와 정글에 익숙한 미얀마인들은 이런 환경이 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영국이 아니었죠. 육지 대신 바다로 진격한 영국은 최신 무기를 들고 요란한 포격전을 시작합니다. 미얀마군의 코끼리들은 영국군의 콩그리브 로켓에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고 기병들 또한 포격을 당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총사령관과 지휘관을 잃은 미얀마는 멘붕에 빠져 결국 종전 협상을 진행합니다. 전쟁 배상금과 함께 아삼과 마니푸르를 넘기고 수도 아바에 영국이 상주하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패배한 꼼바웅 왕조는 계속 영국을 향해 이를 갑니다. 꼼바웅 왕조는 1차 전쟁 때 맺었던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영국 상인들이 원했던 무역적인 혜택을 무시해버립니다. 게다가 영국 해군 준장이 새로운 양곤지사를 보러 가자 지사가 낮잠을 잔다며 영국 측의 면담을 거부해버립니다. 이에 영국을 무시했다며 분노한 준장이 미얀마 해군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으나 미얀마 왕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영국의 요구도 패기 있게 무시해버립니다. 영국이 먼저 전쟁을 걸어 공격했다는 이유였죠.
결국 영국군이 미얀마의 마르타반을 공격하면서 2차 영국 미얀마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직 1차 전쟁 때 후유증도 복구가 안 됐던 미얀마는 금세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래서 2차 전쟁에서는 아무런 조약 체결도 없이 그저 영국의 종속국 정도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미얀마인들의 자부심이 무너지자 꼼바옹 왕조의 11번째 왕 티바오는 영국의 경쟁국인 프랑스에 손을 내밉니다. 결국 미얀마는 1885년 프랑스 자본으로 철도 사업을 약속하고 프랑스의 최신 무기도 수입하기로 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영국이 프랑스를 압박해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얀마를 완전히 잡아야겠다고 판단한 영국이 꼼바옹 왕조의 모든 외교를 영국의 허락하에 진행하라고 통보해버립니다. 주권을 침해당한 꼼바옹 왕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영국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885년에 벌어진 3차 영국 미얀마 전쟁입니다. 3천여 명의 영국인과 6천여 명의 인도인으로 구성된 영국군이 미얀마 영토로 진격했을 때 의외로 미얀마군은 거의 저항도 없이 도망치거나 항복해버리는데요. 이건 당시 미얀마인들이 왕에 대한 반항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꼼바옹 왕조의 티바오 왕이 당시 유혈 폭력으로 왕위에 오른 탓에 미얀마인들의 미움을 샀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꼼바옹 왕조가 수도를 점령당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심을 잃고 왕위에서 쫓겨난 티바오 왕은 인도로 끌려가서 미얀마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3차 영국 미얀마 전쟁이 끝나고 미얀마 전체는 영국령 인도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티바오 왕을 미워하던 미얀마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영국을 반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영국이 티바오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해 주길 바란 거였는데 영국은 아예 왕실을 통째로 없애더니 나라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얀마의 군인과 애국자, 왕족들은 모두 힘을 합쳐 끈질긴 독립투쟁을 이어갑니다. 미얀마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영국은 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미얀마인들이 다시는 결합하지 못하게 머리를 씁니다.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이간질의 힘, 분할 통치 정책을 펼친 건데요. 미얀마가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이용해서 다수민족인 버마족을 탄압하고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 민족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민족들끼리 싸우는 동안 영국 본인들은 중재자로 나서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죠. 영국의 이런 술책으로 미얀마에 들어온 민족이 바로 현재까지 유혈 충돌로 이슈가 되는 로힝야족입니다. 1885년 영국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이슬람교인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이주시킵니다. 영국 정부는 소수민족에게 식민지 정부 중간 관리 역할을 맡기면서 내부 갈등을 유도했고 영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절대 큰 세력으로 뭉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영국은 버마족 등의 다른 민족이 가진 땅을 뺏어서 로힝야족에게 나눠주었고 로힝야족을 관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되니 영국을 향해 있던 미얀마인들의 증오심은 고스란히 로힝야족을 향하게 됩니다. 게다가 1942년에는 영국이 로힝야족을 무장시켜서 2만 5천여 미얀마인을 학살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미얀마인과 로힝야족은 서로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증오심을 갖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잠깐의 일본 점령기를 거친 이후 1948년 미얀마 정부가 영국에게서 독립하는데요. 편의상 계속 미얀마로 통일했지만 이때 당시 국명은 버마 연방이었습니다. 독립한 정부는 로힝야족 탄압을 시작합니다. 미얀마인에게 로힝야족이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도운 영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로힝야족을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래 살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편 로힝야족은 벌써 지난 1세기 동안 미얀마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땅과 집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1962년 미얀마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네윈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민주정치가 종식되고 독재정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미얀마의 국제적 고립정책과 산업 국유화가 시작됩니다. 풍부한 인력과 지하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합니다. 경제 파탄과 군부의 포갑정치 속에서 민심은 폭발했고
1988년 8월 8일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터집니다. 이때 독재자 내위는 결국 물러났지만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며 새로운 군부 정권이 다시 들어섭니다. 새 군사 정권 역시 독재 정치를 이어갔고 1889년에는 국호를 버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후 50년 넘는 세월 군부의 지배를 받는 동안 미얀마에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가 등장하는데요. 버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는 살벌한 군사 정권 아래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갑니다. 1989년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결성한 아웅산 수치는 오랜 기간 가택연금과 석방을 겪으며 군사정권에 저항했고 이러한 업적으로 1991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2010년 신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명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되고 2015년 아웅산 수치의 NLD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고대하던 문민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국가고문이 된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등극했으나 사실상 군부와 권력을 나눠 가진 형태라 국정 운영은 삐걱거렸습니다. 게다가 민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로힝야족을 향한 군부의 집단 학살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민주화에 앞장서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녀였기에 어렵게 잡은 정권을 놓칠까봐 묵인하는 거 아니냐는 등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족 학살에 눈감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군부가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 판국에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NLD당이 압승을 거두자 미얀마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듯 했는데요. 2021년 2월 또다시 군부에 의한 무혈 쿠데타가 발생하고 맙니다. 군부는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이유로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다시 후퇴시켰습니다. 유구한 문화를 간직한 미얀마에 군부 독재가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세계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